입지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입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따른 입지 분석을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입지의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보도록 하죠. 입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점포 내외의 환경적 특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입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점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에 대한 기본 의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입지에 대한 개념을 봤지만은 입지는 대지나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을 우리가 입지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입지는 영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입지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그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선정되고 나면은 입지 문제가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입지는 업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획일적인 입지 선정 기준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입지 후보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상점의 위치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또 점포 전면의 구조, 또 출입구 사용성의 어떤 문제점 등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점의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걸음 차이가 매출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버스 정류장 앞에 동일 업종이 두 개의 상점이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매출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입지가 갖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입지 선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상점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러한 입지 선정은 판매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포 창업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요인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보통 입지 조건으로 규정이 되며 또 업종이나 경영 방침 등과는 관계없이 바로 장소에 따라서 그 상점이 입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요인은 사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고, 또 소매점이든 외식업이든 간에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의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려사항 첫 번째로는
그 입지가 가지는 판매력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판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더불어서 미래의 잠재 판매력까지도 예측해서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자기 점포 취급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관습, 구매 패턴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예상 고객들의 시간대별 통행량, 또 통행인들의 속성과 분포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쟁 점포나 또 기타 상점과의 입지상의 관계도 고려 요인이 되고, 교통의 편리성, 이것은 상점까지의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이동 시간이나 또 거주지로부터 상점까지의 거리, 교통기관의 혼잡과 시간대 및 요일별 변화, 또 주차장소의 유무, 상점과의 블록상의 위치, 또 도로의 폭, 비탈이나 경사진 면, 또 막다른 길의 여부, 상과 좌우측의 건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전망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 특별히 고려해야 될 조건으로는 공해, 또 병원, 호텔 등과 같은 시설 접근성, 또 길의 보도의 정비 상태, 근처에 또 고립이나 황폐화 등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도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지를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입지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입지라고 하는 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선정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 첫 번째로는 상권에 대한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할 상권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수익성의 확보라든지 또 수익성 확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상권의 잠재력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접근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관할 상권 내에 있는 고객을 자기 점포에 어느 정도 흡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시장 규모나 또 선택한 사업장, 유통상권의 매출액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즉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보아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중간 저지성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이 고객 주택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경쟁 점포나 또 기존의 상권 구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향후라도 미래에 이런 중간 저지 가능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적적 흡입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업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그런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나 또 고객의 흡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사무실, 학교, 문화시설 등과의 인접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흡입하기에 유리한 그런 조건에 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또 예비 창업자는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중간 저지성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지 누적적 흡입력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결정 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립성에 대해서도 보아야 됩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고객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쟁 회피성, 경쟁점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해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장이 기존 점포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향후 신규 경쟁점이 입점함으로써 창업할 사업자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경쟁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어느 정도 회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성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입지의 가격이나 비용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과 생산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지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지를 조사하는 목적은 입지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그런 판매 목표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판매 목표를 산출할 때는 바로 이 입지조사가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 점포가 확보할 상권의 범위를 파악해 보는 데 있어서는 입지조사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시장이나 또는 미래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점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경쟁 점포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를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권에서 인기 있는 그런 메뉴 구성이라든지 또 메뉴 가격대 등도 바로 이런 입지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입지조사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전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결정하는 입지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의 환경, 도로의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도로의 동선을 기점으로 해서 동선도로, 또 좋은 동선, 좋지 못한 동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았죠. 동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유입 시설과 또 시설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의 흐름을 관점으로 해서 동선을 우리가 파악한 그런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동선, 또 부동선, 복수동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우리가 좋은 동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러한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동선, 즉 좋지 못한 동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르는 그런 동선들을 좋지 못한 동선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제한적인 요소들은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또는 행동적인 제한, 그리고 금전적인 제한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선도로, 즉 주동선, 부동선, 또 복수동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흡입시설이 얼마만큼 고객의 흐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바로 주동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고객들이 흡입되는 시설, 역이나 또는 대규모의 쇼핑센터, 또 대형 교차로 등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역과 그 다음에 대규모 쇼핑센터와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바로
소매점이나 쇼핑센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교차로가 있어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우리가 주동선적인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동선의 환경이 구축되어지면은 일반 고객들은 역을 통해서 쇼핑센터를 거쳐서 바로 주택가로, 또 역을 통해서 소매점을 거쳐서 바로 사무실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동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면 동선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동선 이외에 동선에 관계 있는 건 사람들의 흐름이 있는 거리를 우리가 부동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면 뒷골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부동선 내지는 시계성을 잘 포착을 해서 출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의 체인점이나 개인 매장들이 출점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을 통해서 대형 상점가로 이동하는 이 과정들은 바로 주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동선 이외에 주동선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동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부동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선 지역에는 소규모의 체인점이나 또는 개인 매장들이 출점하는 것들이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동선에 매장이 출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동선을 벗어나서 부동선 지역에서 매장들이 출점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수동선이 되겠는데요. 동선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복수의 고객 유입 시설들이 혼재 있는 경우에는 동선 도로의 흐름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관계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수 동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이동할 때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 동선의 경우에는 가장 단거리가 고객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위치가 어딘지, 또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흐름이 어느 곳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중 실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는 곳을 선택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새로운 길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익숙되어져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지역을, 또 그런 동선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전 중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나 또는 다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장소는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합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집경력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동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가장 염두에 두고 동선의 흐름을 보면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지 선정, 특히 입지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입지 형태에 따라서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나 또는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위치적인 조건을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하는데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입지는 창업자가 창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게 될 그런 지리적 위치이고 또 이러한 입지는 영업 및 성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지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입지이기 때문에 결국 입지는 업종이나 또는 업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획일적인 그러한 선정 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자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입지 후보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상점에 대한 위치나 또 크기, 또 점포 전면의 구조, 출입구 사용상의 문제점 등 아주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입지 선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상점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서 조건에 대해서 또 업종이나 경영 방침 등과 관계없이 상점이 바로 그 입지의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될 수밖에 없고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인가 더불어 소매점이 됐든 외식업이 됐든 간에 영향력은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 판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판매력은 현재 시점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미래의 잠재적인 판매력까지도 예측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자기 점포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습관,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또 예상 고객의 시간대별 통행량, 또 통행인들에 대한 속성과 분포도도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경쟁점포 및 기타 상점과의 입지상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편리성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였고 투자 자원에 대한 회수의 정도도 전망을 해야 된다. 그 이외에 특별한 그런 요소들로서 공해의 유무라든지 또 주변의 대형 병원이나 호텔 이런 접객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접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죠. 한 8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상권에 대한 잠재력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상권에서 취급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수익성이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상권에 대한 잠재력을 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접근에 대한 가능성, 상권 내 고객을 자기 점포에 어느 정도 흡입할 수 있느냐, 흡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나 또 선택한 사업장, 유통 상권에서의 매출액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 적지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점포나 상권들이 중간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구역에 접근하는 고객들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또 향후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적적 흡입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양립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고객의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어느 정도 경쟁에 대한 회피성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입지 분석과 관련해서 매장의 지리적 특성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크게 사람의 흐름, 이동 동선을 바탕으로 해서 주동선, 부동선, 복수동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선에 따라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주동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흐름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주동선의 개념이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동선의 흐름이다라고 봤고요. 부동선은 주동선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면에서 이렇게 고객들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부동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동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가지의 고객의 심리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